안녕하세요, 한강미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를 보면은 1위부터 11위까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보관 금액 규모가 가장 큰 테슬라부터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즉 구글, TQQQ ETF,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QQQ, SPY 등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들이라는 특징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ETF들 또한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높지만 아직 기업의 규모는 크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는 하나 당장 상위 탑 10을 봤을 때는 이러한 키워드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성과 우량주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ETF들은 미국에 어떤 것들이 상장이 되어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S&P 500을 추종하는 각종 ETF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거기에 더해 반도체 ETF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무언가 이것만으로는 우량주와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 두 개 키워드의 본연에 집중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YG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SPDR 포트폴리오 S&P 500 Growth ETF로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자, 그러면 SPYG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YG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S&P 500에 속해 있는 500개의 우량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모멘텀과 매출 성장률, 그리고 가격 대비 실적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이 됩니다. SPY ETF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번 매년 12월 3주차에 리밸런싱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SPYG는 SPY ETF를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에 상장되어 그 역사가 무려 22년에 이르고 있으며 운용수수료는 0.04%로 SPY의 운용수수료인 0.09%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TF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6.65빌리언으로 22조 원에 달하고 발행 주식주는 2억 7,100만 개나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지급하며 0.99%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PYG는 QQQ ETF와 가장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은 우선 운용자산 규모는 QQQ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상장 연도도 QQQ가 대략 1년 6개월 정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SPYG가 가진 장점은 바로 0.2%인 QQQ의 운용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수료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며 나스닥 상위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대형주부터 중형주까지 모두 속해 있는 QQQ ETF에 비해 SPYG는 미국의 진짜 우량주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동안의 수익률도 살펴볼까요? SPYG의 5년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117%이고 3년 수익률은 65%,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5.2%입니다. 아무래도 2022년에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1년 수익률과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ETF의 평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거의 2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PYG의 수익률을 QQQ 그리고 SPY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개 ETF의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은 SPYG의 수익률은 나머지 2개 ETF들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281%로 만약에 우리가 이 ETF에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거의 4배에 가까운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정성이 QQQ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주가의 상승률도 QQQ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SPY, S&P 500 전체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SPYG ETF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수는 총 241개입니다. 그 중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무려 53.6%나 되고 50개 기업의 비중은 79%입니다. 사실상 20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 중 소수의 기업들이 SPYG의 주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SPYG와 가장 비교되기 쉬운 QQQ는 테크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S&P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SPYG는 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리테일, 금융기업 등 보다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거의 99.2%의 기업이 대형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보다 상세한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무려 27%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마존과 구글, 테슬라랑 합친 상위 5개 테크 기업의 비중은 무려 46%나
됩니다. 상위 5개 기업의 비중이 43%인 QQQ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죠. 그만큼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곤 있으나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즈, 어도비, 퀄컴 등과 같은 주요 테크 기업들이 속해 있고 홈디포, 일라이 릴리,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JP모건 같은 미국의 소매 기업, 헬스케어 기업, 그리고 금융 기업들도 많이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성과 우량주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진 S&P 500 성장주 ETF, SPYG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운용 수수료는 0.04%로 매우 매력적인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운용 자산 규모도 약 22조 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가 상장된 지 무려 22년이나 되었고 분기 배당과 함께 연 배당률은 0.99%였죠.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약 241개이고 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ETF에 대한 간략한 제 평가를 하자면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성장주와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형 성장주에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 가장 적합한 ETF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SPY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면서 보다 안전한 기업들에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녀석인 것이죠. 자,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